어머니,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는 노예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서양 며느리를 집에 들였다가 이렇게 구박을 받는구나. 어휴, 내 팔자야.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이혼할게요. 어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어느 한 가정집의 부엌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서양 며느리와 한국인 할머니 사이에 말다툼을 크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인 할머니는 이 정도는 자기가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외국인 며느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급기야 이혼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맙니다. 과연 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사는 35살 가정주부 제시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게 왜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제 고향은 미국 마이애미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저희 시댁 식구에 대해서 고발하려고요. 얼마나 저를 못살게 굴길래 고발을 하냐고요. 농담이고요.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어디 한번 시작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했어요. 한국어가 전공도 아닌데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까지 됐을 정도로요. K-팝, K-영화도 좋아하지만 뭐니 해도 K-드라마를 좋아했죠. 솔직히 한국 드라마 한드는 미드보다 더 짜임새도 있고 흥미롭거든요. 물론 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미드보다 한드가 더 재미있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에서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긴 했지만 그 밖의 드라마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중에 K-막장이라는 장르도 참 좋아했습니다. 흔히 말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하죠. 저는 이상하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몰입도 더 잘하고 푹 빠져들더라고요. 정말 K-막장 드라마는 중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K-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소재인 시월드. 시월드란 뜻 아시죠? 사전적인 뜻으로 시가. 그러니까 시댁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한국 시월드 입성은 곧 지옥 입성이라는 뜻과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오고 가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시월드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특히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콜라보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당시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요. 그리고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죠. 도대체 왜 아들 부부가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드라마에서 보면 아들이 사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안방에도 들어가는 막장 시어머니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명절에는 며느리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날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과 가볍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죠. 보통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칠면조가 대표 음식인데요. 요즘은 닭이나 오리를 먹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칠면조와 호박파이, 그리고 옥수수빵, 크랜베리 소스 등등을 먹었었죠. 그런데 미국은요 꼭 추수감사절에 가족 친지들과 꼭 같이 보내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도 되고 비교적 아주 자유롭게 각각 추수감사절 연휴를 즐깁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한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시댁의 모습이 정말 짜증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사는 여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저렇게 여성 인권은 바닥일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요.
하여간 당시에 저는 그렇게 한국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살았죠. 당시 저는 마이애미 해변에 위치한 펍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펍에 새로운 한국인 파트타임 알바생이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의 유학생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인이라서 좀 선입견을 갖고 봤는데 와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이전에 파트타임 알바생은 남미 쪽 사람이었는데 어찌나 요령을 부리던지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파트타임 알바생은 정말 인성도 좋았고 성실했죠. 그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한국인 알바생의 이름은 장민호입니다. 그렇게 저는 민호 씨에게 어느 날 물어봤죠. 혹시 혼혈이냐고요. 그랬더니 100% 토종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목구비도 또렷해서 혼혈로 오해한 것도 있지만 체격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아시아인 하면 좀 왜소한 체격이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호 씨 말로는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다 키도 크고 체격이 좋다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진짜인 걸 체감했죠. 하여간 그렇게 민호 씨 덕분에 저까지 펍에서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알바들이 꾀를 부리면 직원이나 사장들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점점 민호 씨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참으려고 해도 점점 커지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 씨도 저를 좋아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애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사랑이 커갈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민호 씨와 결혼까지 간다고 해도 계속 여기 미국에서 살기를 원했고 민호 씨가 대학 졸업 후 여기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살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기를 원했고 저는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이 여기 미국만큼 아니 오히려 살기에는 미국보다 좋을 수 있는 선진국인 건 알고 있었지만 걸리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시월드였어요. 여기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시겠죠. 드라마는 픽션인데 뭐가 그렇게 사서 걱정을 하냐고. 드라마를 다큐로 보는 건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한국의 며느리들이 시댁으로 고생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시금치의 시자만 들어도 짜증이 밀려온다고 하면서요. 하여간 생각이 많아졌어요. 민호 씨는 너무 좋은데 한국의 시월드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민호 씨와의 애정전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저는 결국 민호 씨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참고로 결혼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마 모든 외국인이 공감하실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건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웅장함과 스마트함 그리고 청결함 그냥 단순한 공항이 아닌 예술작품 같은 인천공항이 한국의 첫인상을 정말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분당이라는 지역을 처음 들었을 때 경기도 안에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이 수도니까 그냥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분당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살기도 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역시 한국은 도시인 서울 외에도 살기 좋은 도시가 많은 선진국이 맞구나 생각을 했죠. 특히 분당은 탄천과 중앙공원, 율동공원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32평인데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정말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근데 뒤이어 남편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혼집이 본인 명의의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집은 본인이 알아서 구해놓겠다고 해서 월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처음에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지금 나이에 집을 살 돈을 마련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 집을 시부모님이 사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미국 부모님은 보통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 보통의 미국 부모님들도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뒤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값이 무려 15억이나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물론 보통의 한국 가정의 경우 아들이 장가 갈 때 15억 정도의 초고가의 집을 사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보통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데, 그 비용을 남자 쪽 부모님이 거의 다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와, 놀라웠어요. 저는 부럽기도 했고 한국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뭐 한편으로는 부의 세습, 그런 쪽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잘 내고 열심히 벌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 다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정말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저한테 새언니 하면서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정말 친동생 같습니다. 미국 새언니 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 하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아가씨는 저한테 맛집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줍니다. 고향 음식이 생각날 때쯤이면 티본 스테이크 잘하는 집에 데려가서 티본 스테이크도 사주고요. 아, 근데 스테이크는 미국이 원조인데 어떻게 한국이 더 맛있는 건가요? 한국은 미식의 나라인가요? 정말 한국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놀란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시부모님에 이어 시누이까지 정말 천사들 같았어요. 요즘은 남편보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더 좋을 정도니까요.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런 천사 같은 10월들을 만난 거다. 그런 생각이요. 한국은 나 말고는 많은 며느리들이 고생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 옆집에 저보다 3살 어린 젊은 새댁이 살았는데 새댁네 집을 보면 일주일에 4-5번 이상 시어머니가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아, 저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역시 시월드가 만만치 않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옆집 새댁이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옆집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4-5번 드나드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새댁이 얼마 전에 임신해서 입덧하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집에 와서 살림을 다 해주고 가는 거였어요.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처럼 자식과 며느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또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부모님 세대들의 희생이 있어서 지금의 선진국인 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대망의 명절이 찾아왔어요. 저는 친정이 미국이라서 명절을 시댁에서 같이 보냈죠. 명절은 어땠냐고요? 저도 사실 명절은 살짝 걱정은 했는데 그건 기우에 불과했어요. 명절 음식이요? 저희는 그냥 평소처럼 간단히 먹었고요. 다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경복궁도 가고 인사동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렇게 즐겁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사도 안 지냈어요. 저희 시아버지 말씀이 부모는 살아계실 때 잘하자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괜히 음식 차려놓는 헛고생 말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우리 시아버지 말씀의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시아버지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 같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한국은 시원들 그런 게 다수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한국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무개념한 시댁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정신이 건강한 시댁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정신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잘 사는 나라가 된 거겠죠. 하여간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은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